무례함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되뇌지 말자. 무례함이 수시로 불러일으키는 아픔이나 억울함, 분노를 느끼도록 스스로 허락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어쩌다가 형편없는 도시에 들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무례함의 비용, 크리스틴 포레스. 무례한 기억을 떨쳐버리는 데는 쓰기 같은 행위가 도움이 된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주위 사람들에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일기장에 거친 말을 마구 휘갈기곤 했다. 폭군 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부관으로 인하면서 생긴 버릇이 분명하다. 글을 쓰는 동안 분노와 상처, 좌절감을 덜어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가해 무례함의 악순환을 작동시킬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내가 싸우려는 이유는 내 과거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인가? 나는 무례한 언행이나 부당한 대우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리고 속으로 대답한다. 내게는 나아갈 길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수단인 셈이다. 나는 생산적으로 전진하고 싶다. 찡그린 얼굴로 백미러를 노려보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결심한다면 성장과 학습에 전념하면서 발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발전하고 배우고 성장한다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자. 신입사원을 비롯한 동료들을 자발적으로 돕는 것도 방법이다.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느낌을 주는 일, 더 재미있는 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자신을 잘 돌보고 에너지를 충전하자. 잠은 특히 중요하다. 잠이 모자라면 집중하기 어렵고 무례한 동료와 맞닥뜨렸을 때 절제력을 잃기 쉽다. 수면 시간이 평균 5시간 이하일 정도로 잠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무례한 언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자신의 경력에 먹칠하는 난감한 상황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운동 역시 정중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례한 사람에게 적절히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무례한 언행이 야기하는 분노와 두려움, 슬픔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마음을 짓누르는 잡념이나 감상을 떨칠 수 있다.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번아웃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50%나 낮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언짢은 기분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낮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진 이후에 회복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 열심히 운동하자.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잘 챙겨 먹자. 그래야 무례한 상황에 처해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굶주린 사람이 무슨 수로 좌절감을 떨쳐내겠는가? 마음 챙김도 중요하다. 조급하게 구는 사람들, 차분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좌절감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마구 쏟아붓고 싶을 때 평정심을 지키려면 마음 챙김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의미 또는 목적의식을 찾자. 발전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례한 분위기에서도 생산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해낸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은 자신의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몰입할 때 훨씬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내 업무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터 안팎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자. 사무실 바깥에서 행복감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자. 사표를 던지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노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내 무례함을 극복하고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직이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무례한 사람들과 일하다가 끝내 퇴사하는 경우가 8명 중 1명꼴이다. 만약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몇 가지 있다.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을까? 직장을 떠나고 나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직이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직장에선 무례한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을까? 일터 안의 무례함 때문에 일터 밖의 삶도 피폐해지는가? 직장 내 무례함이 자아상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무례함 탓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무리함은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무리함의 피해를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 자신 그리고 발전감에 초점을 맞추자.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메워나가려고 노력하자. 자신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아끼자. 일과 삶에서 의미와 목적의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자.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자. 일터 바깥의 삶도 소중히 가꾸자. 일터에서 당연히 살아남을 뿐 아니라 발전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자.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무리함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게 만들 것인가? 상황을 통제하는 우리의 힘은 생각 외로 대단히 강력하다. 개인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의지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 때까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자. 재충전하자. 어깨를 활짝 펴자. 과감하게 나아가자.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연한 의무 아닐까? 언제나 미소와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 전원 연결형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자. 감정의 되새김질을 멈추자. 상황을 확대 해석하려고 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말자. 주어진 업무를 한층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자. 무리한 상황 탓에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자. 무리함처럼 정중함도 전염된다. 나를 지키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좁게는 내 주변부터, 넓게는 내가 속한 조직에 정중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한다. 문명에 있어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품성이다. H.L. 맨킨. 우든 감독에게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들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남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끼는 감정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아끼지 않으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은 여차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새 상품으로 가득한 사과 상자에 썩은 녀석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경제학자이자 빅데이터 과학자인 딜런 마이너와 마이클 하우스만에 따르면 해로운 직원 한 사람이 슈퍼스타 직원 두어 사람의 생산성을 지워버린다. 나 역시 과거 연구에서 조직에 미치는 무례한 직원들의 부정적 영향이 정중한 직원들의 긍정적 영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 있다. 유해한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연에 차단하는 조치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젠틀맨이 이긴다. 조직은 정중함에 관한 기준을 세운 뒤 이를 외부 지원자, 사업 파트너, 납품업자, 고객 등 사업과 연관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그대로 따르게 해야 한다. 나이키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나이키의 납품업자가 되려면 존중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나이키와 우든 감독이 간파한 것처럼 슈퍼스타 직원의 능력과 재능만으로는 해로운 직원이 조직에 입히는 손상을 상쇄할 수 없다. 해로운 사람의 무례한 태도를 미리 파악해서 팀의 구성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편이 낫다. 제프 베조스는 50명을 면접해서 잘못된 사람을 뽑느니 아무도 안 뽑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설정하자. 그리고 이런 가치를 한결같이 추구하는 조직에서 진심으로 일하고 싶은지 지원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리더십이란 사람들의 잠재력을 봉인해제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빌 브래들리. 정중함을 사명선언문에 포함시키고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 직원들이 조직의 가치 기준을 매일 상기하도록 하자. 성공적인 삶의 결정적인 척도는 우리가 나날이 마주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주춧돌은 정중함이다. 우리는 남을 존중하는 언행과 마음가짐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떠셨나요? 크리스틴 포레스 저자의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었어요.
정태영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 때문인지 아니면 뭐 살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억울함 때문인지 권선징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시원한 이야기. 반대로 이제 좀 갈등, 애매함,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구마 먹는 것 같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 고구마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선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사이다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 보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남을 짓밟아야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싫더라고요. 분명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요즘 세상이 이제 정말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다 퍼져나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큰 성공을 했더라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마냥 존경을 하진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별로라면 사람 자체에 대한 존경은 없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분리되지 않은 사회라면 뭐 미국같이 사생활이랑 공적인 일이랑 분리해서 보는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생활이 별로면 사회적으로도 좀 매장 당하잖아요. 정중함이 이기는 사회, 정중함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물론 능력이 대등하다는 조건에서요. 일을 못하는데 착하다고 막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그러면 그것도 나름 문제겠죠. 이 책도 또 집은 이유가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알아서 도태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더 좀 가지고 싶어서, 그래야 좀 덜 억울하잖아요. 진짜 신기하게도 시간이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 책에서 보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좋은 회사는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읽었던 나이키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품업자가 되려고 해도 정중함, 뭐 나이스함 이런 게 그냥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정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다면적일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규약 이런 게 없다면 좀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도 쉽고 그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도 사실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딱 사내 규정 이런 걸로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정규직 풀타임 사원이라도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왜냐면 직원이 거기다 사인을 했으니까 지키겠다고. 근데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피해자도 안심하고 좀 기다리면 이제 그 사람은 자연히 해고되는 그런 상황을 보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뛰어나지만 사람을 정말 괴롭혀서 진짜 심하면 동료 직원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정확하고 세부적인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면 되게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면 내가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건에. 그래서 정확하고 깔끔하고 누구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율을 서로 정중하게 지낼 수 있는 규칙을 정하면 매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런 이상적인 곳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사실 안 그런 곳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또 책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무례한 집단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이제 회사 외의 삶에 취미나 뭐 다른 활동들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 나를 위로하고 나를 잘 챙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사람들과 밖에서는 최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물론 운동도 빠질 수 없고요. 오은영 박사님 영상들 보면서 힐링 많이 되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의 공격성은 필요한데 남을 먼저 막 공격해서 해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할 수 있게. 아닌 건 그거 아닌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이 정도의
되받아침을 할 수 있는 공격성을 아이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운동이라고 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항상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고 그냥 좀 삼켜버리고 참고 이런 게 습관화되신 분들은 머리로, 그러니까 의지로 뭔가를 바꾸려 하시기보다는 오은영 박사님이 추천한 것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흥미가 갔던 운동이 있다면 2022년에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되게 샤이한 느낌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좀 내성적이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삭히는 게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 친구가 감정을 푸는 방법은 권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지역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르게 보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한편으로는 또 이 샤이한 친구가 얼마나 분노를 다 담아서 펀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혼자 추측으로 들고 아무튼 되게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참 뭔가를 털어놓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런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운동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고통받으셔서 가끔 힘드시다면 일단은 되새기지 말고 떨쳐버려요. 우리 앞에서 읽은 문장처럼 어쩌다 형편없는 도시에 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살 순 없죠. 그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